안녕하세요. 복잡하려만 느껴지는 건강 정보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슬기로운 당뇨관리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맞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당뇨를 관리하는 게 정말 또 하나의 일처럼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혈당 관리, 생각만 해도 좀 벅차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요, 꼭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걸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요, 정말 몇 가지 지혜로운 습관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어려운 숙제를 우리 모두를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이끌어줄 아주 간단하고 힘이 되는 비법 꾸러미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혈당 관리가 더 어려운지부터 시작해서 지혜로운 식사법, 또 매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법, 그리고 정확한 혈당 측정법과 건강 수명을 늘리는 작은 습관까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나이 들수록 혈당 관리가 왜 더 어려워지는가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도 조금씩 변하잖아요. 특히 근육이 줄어들면서 혈당 조절이 예전 같지 않고요. 또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지는 저혈당 위험도 커져서 낙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만성질환 때문에 드시는 약도 많아지고요.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어르신들의 당뇨 관리는 좀 더 특별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식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안정적인 혈당을 위해서 어떻게 먹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인 셈이죠. 접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은 저지방 단백질, 정말 다양한 채소들,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인 통곡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또 밥심인데 밥을 아예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밥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대신 밥을 지을 때 딱 3가지만 더해서 우리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한 똑똑한 밥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밥솥에 강황가루 1스푼이랑 후추 살짝. 둘째, 다시마 작은 조각 몇 개 넣어서 섬유질이랑 감칠맛 더하고요. 마지막으로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리면 탄수화물 소화가 느려져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갓 지은 뜨끈한 흰쌀밥 정말 맛있죠? 근데 이게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확 올리거든요. 그런데요, 이 밥을 짓고 나서 좀 식히잖아요? 그럼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겨서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도 아주 원만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갓 지은 밥보다는 식은 밥이 혈당 관리에는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혈당 조절의 핵심인 우리 근육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한 15에서 20% 정도는 꼭 단백질로 채워주시는 게 좋은데요. 생선이나 닭가슴살, 두부, 계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챙겨 드세요. 물론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와 꼭 상의하셔야 하고요. 자, 잘 먹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전투의 나머지 절반에 채워야겠죠? 바로 움직임, 운동입니다. 매일 즐겁게 그러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름부터가 아주 기억하기 쉬워요. 바로 3 곱하기 3 곱하기 7 운동법입니다. 이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방법이라고 해요. 그럼 3x 3x 7 운동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3가지 종류의 운동을 각각 3가지 이상의 동작으로 일주일 내내, 즉 7일 동안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의 강도가 아니에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거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지방을 태우는 데 최고예요. 하루 30분 정도를 목표로 꾸준히 해보세요. 두 번째 기둥, 이건 정말 타협하면 안 되는 건데요.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해서 근육을 키우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근육이 바로 우리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관리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둥은 유연성과 균형 감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것들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상을 막아주고 특히 어르신들께 정말 위험한 낙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이에요.
안전하게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매일 재는 혈당 수치,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요? 이 혈당 측정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흔한 혈당 측정 실수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기 공식 가이드에서 알려주는 핵심 단계가 있습니다. 혈당 수치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가지 가장 중요한 단계 함께 보시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정확도를 결정합니다. 첫째, 꼭 미지근한 물로 손을 씻으세요. 그리고 피를 내려고 손가락 끝을 쥐어짜면 안 됩니다. 둘째, 시험지 끝에 혈액을 살짝 갖다 대서 스며들게 해야 해요. 셋째, 체열침과 시험지는 무조건 매번 새 것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지 보관도 중요해요. 뚜껑 꼭 닫아서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우리 건강 수명을 쭉 늘려줄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할 때 채소를 가장 먼저 먹는 습관, 그리고 식사 후에 딱 10분만 가볍게 산책하는 거, 또 하루에 물을 데워서 짠 꾸준히 마셔주는 것도 좋고요. 잠은 꼭 6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일은 주스로 갈아 마시기보다는 껍질째 통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사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정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제로 국립보건연구원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 자료는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당뇨라는 병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일인 거죠.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나만의 지혜로운 습관은 무엇인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 겁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